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 냉장고가 유럽에서 치즈와 와인을 지배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발효 음식을 위한 이 냉장고가 프랑스 미슐랭 셰프의 주방에 들어갔고 와인 애호가들의 셀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BBC 기자 엘리자 샌더스는 처음엔 의심부터 했습니다. 왜 냉장고 이름이 김치지? 정말 그 성능이 유럽을 바꾼다고? 그녀는 결국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이 낯선 이름에 담긴 기술과 철학을 하나하나 추적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냉장고는 어떻게 유럽의 고급 식문화 한복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녀의 취재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런던 BBC 본사 15층 제 사무실 창가에서 템스강을 내려다보며 편집장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김치냉장고 유럽 진출 현황 취재, 긴급 배정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지난 8년간 BBC에서 푸드 앤 테크놀로지 섹션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혁신 제품들을 다뤘지만 김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전제품을 취재하라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엘리자, 이거 봐. 지난 3년간 프랑스와 독일에서 김치냉장고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특히 고급 주택가에서 말이야. 편집장 톰 해리슨이 제 책상 위로 두툼한 자료 뭉치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치라는 이름이 붙은 냉장고가 유럽 사람들에게 정말 어필할 수 있을까? 자료를 펼쳐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가 93%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구매층이었어요. 20, 30대 젊은 층이 아니라 40, 60대 중산층 가정이 주요 구매자더라고요. 그들이 김치라는 생소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톰, 솔직히 말하면 좀 의외예요. 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냉장고를 살까요? 제가 물었더니 톰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게 바로 네가 알아내야 할 일이야. 우리 시청자들도 같은 의문을 가질 테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김치 냉장고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사해봤어요. 제품 리뷰들을 보면 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다. 이름은 이상하지만 성능은 최고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제품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성능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모델의 리뷰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우리 집 와인 보관용으로 샀는데 기존 와인셀러보다 훨씬 정밀하다. 치즈 숙성에 완벽하다.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놀랐다. 같은 전문적인 평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성공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김치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질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게 김치는 여전히 발효된 양배추라는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그런 음식 이름이 붙은 냉장고가 정말 우리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유럽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정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이죠.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파리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BBC 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추측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라.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취재가 끝나고 나면 제가 김치냉장고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의 선입견이 바꿀까? 아니면 더 확고해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김치라는 이름이 주는 낯섦과 유럽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 사이의 간극.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리 약속 잡아둔 첫 인터뷰 대상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16구 트로카데로 근처의 고급 주택가였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좋아할까? 첫 번째 만난 분은 클레어 디퐁이라는 50대 중반의 주부였어요. 3층짜리 타운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클레어는 생각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더군요. BBC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영광이에요. 그런데 김치냉장고 때문에 인터뷰를 온다니 신기하네요. 거실로 안내받으면서 클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작년 9월에 샀어요.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요. 클레어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주방으로 이동하니 정말 있더라고요. 검은색에 세련된 김치냉장고가 한쪽 벽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일반 냉장고보다 작았지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이걸로 뭘 보관하세요? 제가 묻자 클레어가 문을 열어 보이더군요. 주로 치즈와 샤퀴테리 그리고 와인이요. 보세요. 온도가 정말 일정해요. 클레어가 내장된 디지털 온도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냉장고에서는 치즈가 금방 딱딱해지거나 너무 물러졌는데 이건 정말 달라요. 마치 치즈샵에서 갓 산 것처럼 유지돼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김치가 뭔지 아세요? 클레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매운 양배추 같은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냉장고의 성능이 정말 놀라우니까요. 이어서 클레어의 남편 피에르를 만났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그는 처음엔 정말 회의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김치 냉장고를 사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말렸어요. 이름부터가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피에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어떠세요? 제가 묻자 피에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특히 와인 보관에 정말 좋아요. 기존 와인셀러는 온도 편차가 심했는데 이건 정말 안정적이에요. 어제 친구들이 와서 2005년 보르도를 마셨는데 모두들 맛이 완벽하다고 했거든요. 다음으로 만난 건 마리 르클레르라는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7구 생제르맹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제 요리 인생을 바꿔놨어요.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습도 조절 기능이 정말 훌륭해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테린이나 파테를 보관할 때 기존 냉장고에서는 표면이 말라버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냉장고는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해줘요. 마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에서 만든 오리테린이에요. 일주일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질감 그대로예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항상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하냐고. 마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김치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말이죠. 독특한 맛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냉장고의 이름이 김치라는 건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왜 음식 이름을 냉장고에 붙였을까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돼요.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보관과 발효에 대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냉장고의 이름이 김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밀한 온도와 습도 관리, 그게 바로 김치의 핵심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하루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만난 사람들 모두가 처음엔 김치라는 이름에 대해 거부감이나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 사용해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김치 냉장고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도의 정밀성, 습도 조절 능력, 보관 품질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브랜드나 마케팅에 현혹된 게 아니라 실제 성능을 경험하고 인정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만날 미슐랭 셰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과연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 일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전문가 레벨에서도 통할까? 김치 냉장고가 정말 유럽의 정교한 요리 문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내일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파리 16구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르 프레지르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반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은 들었지만 정말 까다로운 미슐랭 셰프가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거든요. 마르셀 리샤르 셰프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서 나온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죠. BBC에서 김치 냉장고 때문에 인터뷰를 온다니 정말 흥미로운 시대예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레스토랑 지하에 있는 저장고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보관시설들이 있었어요. 와인셀러, 치즈 숙성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검은색 김치 냉장고 2대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마르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치라는 이름 때문에 아시아 음식 전용 냉장고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공급업체에서 테스트해보라고 해서 써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마르셀이 첫 번째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치즈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치즈 전용이에요. 로크포르, 까망베르, 콩테. 각각 다른 숙성 단계의 치즈들이 들어있죠.
그가 설명하며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12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어요. 편차가 거의 없어요. 기존 치즈 숙성고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더니 마르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뛰어나요. 기존 시설들은 온도 편차가 1, 2도는 있었거든요. 특히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냉장고를 열어보니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와인 전용이에요. 특히 오픈한 와인들을 보관할 때 정말 좋아요. 마르셀이 한 병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샤블리는 3일 전에 개봉한 건데 아직도 첫날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보통 화이트 와인은 개봉 후 2, 3일이면 맛이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습도와 온도의 정밀한 조절 때문이에요. 일반 와인셀러는 온도만 조절하지만 이건 습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해줘요. 마르셀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와인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어요. 같은 와인을 일반 와인셀러와 김치 냉장고에 각각 일주일씩 보관한 후 비교한 거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결과였나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와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향의 보존 정도가 달랐어요. 전문가들은 김치 냉장고 와인이 더 신선하고 원래 특성이 잘 살아있다고 평가했죠. 마르셀과 주방으로 이동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셰프님도 처음엔 김치라는 이름 때문에 의구심이 있으셨죠? 그럼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음식 이름을 냉장고에 붙였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어떤 점에서요?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정교한 발효 기술의 결정체잖아요. 온도, 습도, 시간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한 음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냉장고의 이름이 김치인 게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마르셀이 주방 한쪽에서 작업 중이던 요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오리 콩피도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균일하게 익었어요. 온도 편차가 없으니까 고기의 질감이 완벽하게 유지되거든요. 인터뷰 마지막에 마르셀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20년간 미슐랭 키친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장비들을 써봤지만 이렇게 정밀한 온도 유지 기능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통적인 프랑스 와인셀러나 치즈 숙성고보다 뛰어나요. 그 말씀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앞서갔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김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어떤 고급 식재료든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죠. 프랑스 요리에도 이보다 좋은 보관시설은 없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까지 극찬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전통 프랑스 시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호평이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마케팅이나 운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 기술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BBC 테크놀로지 랩에 직접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미슐랭 셰프의 극찬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기존 와인셀러나 치즈케이브보다 뛰어난 걸까요? BBC 랩의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톰슨 박사는 제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김치 냉장고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온도와 습도 정밀성을 측정해보죠.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실험실에 김치 냉장고 한 대와 유럽에서 인기 있는 프리미엄 와인셀러, 그리고 전문 치즈 숙성고를 나란히 설치했어요. 각각의 정밀 온도 습도 센서를 장착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온도 안정성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12도로 설정하고 72시간 동안 측정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데이비드 박사, 이 결과가 맞나요? 제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죠. 맞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온도 편차는 0.3도 이내네요. 반면 프리미엄 와인셀러는 1.2도, 치즈 숙성고는 1.8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성은 실험실 장비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습도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각 장비를 75% 습도로 설정하고 측정해봤어요. 김치 냉장고는 75,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장비들은 편차가 훨씬 크네요. 데이비드 박사의 설명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 개폐 테스트였어요. 실제 사용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30분마다 문을 10초간 열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을 열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변하죠. 복구 시간이 장비의 성능을 결정해요. 결과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문을 닫은 후 3분 만에 원래 온도로 돌아왔지만 와인셀러는 12분, 치즈 숙성고는 18분이 걸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차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데이비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축기와 송풍 시스템의 차이예요. 김치 냉장고는 다중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냉장고가 단일 압축기를 쓰는 것과 달리 이건 구역별로 독립적인 냉각 회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실험은 실제 식품 보관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치즈를 세 장비에 각각 일주일간 보관하고 품질 변화를 측정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 차이가 맞나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치즈는 수분 손실이 3.2%에 그쳤지만 와인셀러는 8.7%, 치즈 숙성고는 12.4%의 수분이 손실됐어요. 습도 조절의 정밀성 차이죠. 김치 냉장고의 습도 센서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데이비드 박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도 특별해요. 측류 방식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요. 마치 클린룸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이 김치 냉장고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데이비드 박사가 흥미로운 설명을 해줬어요.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정말 까다로운 보관 조건을 요구하거든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과발효가 되고 낮아지면 발효가 멈춰요. 또한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김치가 말라버리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죠. 결국 김치를 완벽하게 보관하려면 정밀한 온도 습도 조절 기술이 필수인 거예요.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니 정말 명확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기술적 성능은 기존 프리미엄 보관 장비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정밀 보관 시스템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데이비드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항공우주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환경 제어 기술이에요. 일반 가정용 제품에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도 측정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정밀한 제어를 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은 일반 와인셀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효율적인 인버터 압축기와 스마트 제어 시스템 덕분이에요. 실험실을 나서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치라는 특별한 음식을 위해 개발된 정교한 기술이 결과적으로 모든 식품 보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제 이해가 돼요. 호텔 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는 과학 기술이었구나. 이제 이 기술이 어떤 철학에서 나왔는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런던에서의 실험 결과가 너무 놀라워서 이번엔 한국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기술적 우수성은 확인했지만 정작 김치를 만들고 먹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미영 씨 가정을 첫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주부인 박미영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BBC에서 김치 냉장고 때문에 오셨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현관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으며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한국적인 풍경이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주방 한쪽에 당연하다는 듯 자리 잡고 있더군요. 언제부터 김치 냉장고를 쓰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샀으니까. 벌써 15년 됐네요.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미영 씨가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는데 정말 다양한 김치들이 들어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이게 다 다른 김치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미영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배추김치는 어제 담근 거고 이건 일주일 된 거예요. 숙성 정도가 달라서 각각 다른 칸에 보관해야 해요. 미영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온도도 다르게 설정하세요? 물론이죠. 갓 담근 김치는 좀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고 잘 익은 김치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해요. 더 놀라운 건 미영 씨의 김치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담긴 거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말 신경 써요. 미영 씨는 냉장고 안에 김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깍두기는 큰아이가 좋아해서 덜 맵게 만든 거고 이 총각김치는 남편 전용이에요. 매콤하게 담갔거든요. 각 김치마다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치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더니 미영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김치 맛이 금방 변해요. 특히 여름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쉬어져서 못 먹어요. 이어서 미영 씨의 시어머니인 김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70대의 할머니는 50년간 김치를 담가온 베테랑이었어요. 젊을 때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겨울엔 땅에 묻어두고 여름엔 매일 새로 담가야 했거든요. 김치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한 번에 많이 담가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맛도 일정하게 유지돼요. 예전엔 날씨 때문에 맛이 들쭉날쭉했는데 정숙 씨 할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발효시켜 보관한 거죠. 김치 냉장고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거라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각자 다른 숙성도의 김치를 맛보니 정말 맛이 달랐거든요. 갓 담근 김치는 아삭하고 시원하고, 일주일 된 김치는 감칠맛이 나고, 한 달 된 김치는 깊은 맛이 나요. 미영 씨의 설명대로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정숙 씨 할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당연하죠. 김치 냉장고는 김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발효 음식, 숙성 음식에 좋은 거예요. 미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치즈나 와인도 결국 발효, 숙성 음식이잖아요. 김치 냉장고의 정밀한 온도 습도 조절 기능이면 충분히 잘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전문 장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후에는 미영 씨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걸 말이죠. 김치를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있는 김치가 안 나와요. 저녁이 되어 집을 떠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도구였고 전통을 이어가는 매개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김치 냉장고가 성공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술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진정성이 국경을 넘어 통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20년간 김치냉장고 개발에 매달려온 이현수 수석연구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니 벽면에 다양한 김치냉장고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처음 김치냉장고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이현수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1995년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여름에 김치가 자꾸 씌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김치를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현수 연구원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온도만 낮추면 되겠다고요. 하지만 김치는 그런 단순한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생태계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온도와 습도의 정밀한 조절이었어요. 김치는 0~4도에서 천천히 발효되어야 하는데 일반 냉장고는 온도 편차가 너무 커요. 2~3도만 달라져도 발효 속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초기 프로토타입이에요. 이현수 연구원이 한쪽 구석에 낡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5년간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서 지금의 기술이 나왔어요. 실험실로 이동하니 정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온도 습도 측정기, 공기순환 분석기, 미생물 배양기까지. 김치 냉장고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 연구가 필요한가요? 김치는 100여 종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발효 음식이에요. 각 미생물마다 최적 환경이 다르죠. 유산균은 0~2도에서 활발하고 효모는 2~4도를 좋아해요. 이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는 게 우리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현수 연구원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히 차가운 공간이 아니에요. 김치가 숨쉬는 공간이죠. 공기순환, 습도 조절, 온도 분포까지 모든 게 김치의 생명력을 위해 설계됐어요. 그렇다면 치즈나 와인 보관에도 좋은 이유가 설명되네요. 제가 말하자 이현수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치즈도 발효 음식이고 와인도 살아있는 음료거든요. 김치를 위해 개발한 정밀 환경 제어 기술이 다른 발효 숙성 식품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죠.
연구팀장인 김태호 박사와도 만났습니다. 김태호 박사는 30년간 냉장 기술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김치 냉장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김 박사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이요? 한국인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소중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어요. 김 박사는 연구소 한쪽에 있는 전통 김치 저장고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서 김치를 보관했어요. 땅속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도 적당했거든요. 김치 냉장고는 그 원리를 현대 기술로 구현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개발진들의 세심함이었어요. 김치 냉장고 내부의 공기 흐름도 수백 번 테스트했어요. 김치 용기마다 균등하게 차가운 공기가 닿도록 설계했거든요. 이현수 연구원이 설명하며 내부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유럽에서 성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김치라는 한국 음식을 위해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의 김치를 더 맛있게 보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진정성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현수 연구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할 때 항상 생각했던 건 우리 어머니가 만족하실까? 였어요. 복잡한 기능보다는 김치가 정말 맛있게 보관되는지 그게 최우선이었거든요. 연구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김치 냉장고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발효 음식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그런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김치라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주방에서 기술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겠어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정말 전통 장인들까지 감탄시킬 수 있을까?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몽마르트르 근처의 전통 치즈 숙성소를 찾아갔어요. 장 피에르 디보아는 3대째 치즈 숙성을 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숙성고는 100년이 넘은 지하 석굴이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 때부터 치즈를 숙성시켜왔어요. 이 돌벽들이 만들어내는 자연 환경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김치 냉장고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장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보긴 했지만 직접 써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기계가 우리 전통 방식을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같은 치즈를 전통 숙성고와 김치 냉장고에서 각각 숙성시켜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장 피에르가 흥미로워하며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장 피에르와 함께 두 치즈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차이가 났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가 더 균일한 색상과 질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군요. 장 피에르가 김치 냉장고 치즈를 자르면서 감탄했습니다. 내부 질감이 정말 균일해요. 우리 전통 숙성고에서는 가끔 부분적으로 과숙성되거나 덜 숙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말 완벽하네요. 맛을 보는 순간 장 피에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치즈의 본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숙성의 깊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온도와 습도의 정밀한 조절 때문일 거예요. 제가 설명하자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석굴도 온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더 정확하다니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더 놀라운 건 장 피에르의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장인들 사이에서 김치 냉장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전통 숙성고의 온도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고 겨울에도 온도 변화가 심해져요. 그럼 김치 냉장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변함없이 좋은 치즈거든요. 장 피에르는 더욱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김치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 치즈에 아시아 음식 이름이 붙은 냉장고를 쓴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보르도의 와인 메이커 앙투안 르루아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4대째 운영하는 작은 와이너리의 젊은 후계자였어요. 김치 냉장고를 와인 보관용으로 쓴 지 1년 됐어요. 와인셀러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정말 차이가 나요. 특히 온도 안정성이 뛰어나서 와인의 숙성 과정이 정말 일관돼요. 예전엔 같은 빈티지라도 병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앙투안이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2020년 빈티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이 와인은 18개월간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거예요. 일반 와인셀러에서 숙성시킨 같은 빈티지보다 훨씬 안정적인 맛을 보여줘요. 다른 와인 메이커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죠. 김치 냉장고로 와인을 만든다니까 웃더라고요. 하지만 블라인드 테스팅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앙투안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와인 품평회에서 이 와인이 금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특별한 숙성 기법을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치 냉장고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했죠. 마지막으로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소믈리에 이사벨 모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전문가 중 하나였어요. 김치 냉장고에 대한 소믈리에들의 평가가 궁금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사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개봉한 와인의 보관에서 기존 와인셀러를 완전히 압도해요. 며칠이 지나도 처음 맛이 그대로 유지돼요. 프랑스 와인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나요? 이미 많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관된 품질 관리가 가능하니까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이사벨의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김치 냉장고라는 말이 와인 업계에서 정밀 온도 조절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름이 김치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품질의 상징 같은 느낌이에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기술이 유럽의 전통 장인들까지 감탄시키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BBC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편집장 톰으로부터 김치 냉장고 취재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 제 책상 앞에 앉아 최종 원고를 검토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취재 전까지는 김치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음식 이름을 냉장고에 붙였을까?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이름이야말로 이 제품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름이었어요. 김치라는 음식이 요구하는 정교한 온도 습도 조절 기술, 그것이 바로 이 냉장고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클레어 디퐁이 했던 말, 김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냉장고의 성능이 정말 놀라우니까요. 처음엔 이름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성능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들의 증언 말이죠. 미슐랭 투스타 셰프 마르셀 리샤르의 평가도 잊을 수 없어요. 20년간 미슐랭 키친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정밀한 온도 유지 기능은 처음 봤다는 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프랑스 전통 요리의 최고 전문가가 김치 냉장고를 그렇게까지 극찬할 줄은 몰랐어요. BBC 테크놀로지 랩에서 진행한 과학적 실험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0.3도 이내의 온도 정밀성, 75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의 습도 조절, 문 개폐 후 3분 만에 원래 온도로 복구되는 성능. 이 모든 수치들이 김치 냉장고의 기술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줬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담은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그런 소중한 음식을 지키는 도구라는 철학 말이죠. 특히 할머니 김정숙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김치 냉장고는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라는. 김치 냉장고 개발진과의 만남도 정말 특별했어요. 이현수 수석연구원과 김태호 박사가 보여준 진정성, 우리 어머니가 만족하실까? 라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개발 동기.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라는 그들의 신념이 결국 세계적인 성공을 만들어낸 거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프랑스 전통 장인들의 반응이었어요.
3대째 치즈 숙성을 해온 장 피에르 뒤보아가 우리는 이런 정밀성을 만들지 못한다고 인정한 순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100년 넘은 전통 석굴보다 김치 냉장고가 더 뛰어난 숙성 환경을 제공한다니. 보르도 와인 메이커 앙투안 루루아의 와인이 김치 냉장고 덕분에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파리 최고 소믈리에 이사벨 모로가 말한 김치 냉장고가 정밀 온도 조절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평가. 최종 원고를 작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이었죠. 처음엔 김치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실제 성능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때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그 이름이 이제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된 거죠.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서서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성 있는 기술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김치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주방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술로 구현된 결과예요. 그런 진정성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카메라가 꺼진 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치 냉장고라는 이름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완벽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과 보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가장 정직한 냉장의 이름. 그 이름이 김치였습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끝난 이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정성 있는 기술과 문화는 언제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치 냉장고가 증명해줬으니까요.